안녕하세요. 경향신문 팟캐스트 답업수다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영화 담당 이혜인 기자고요. 네, 저는 문학 담당 김여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감을 오늘 늦게 하셨다고? 원래 어제 해야 되는 마감인데 근데 책을 3권 읽고 네. 어떻게 이틀 만에 기사를 그렇게 쓰나요? 그럼 잠을 안 자면 되죠? 저는 그런 짓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감을 미룹니다. 네, 그래서 너무 회사에 가혹합니다. 폐를 끼치고 말죠. 저한테 폐는 안 끼쳐요. 맞아요. 저도 지금 방금 전까지 사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올라왔는데 일이 영화 너무 성수기 많아서 때문에? 영화 성수기라서 하고 또 해도 줄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일 생기는 거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밤을 새면 되나? 네. 그래서 힘내야죠. 근데 저 약간 되게 이 방송 녹음을 약간 기다리게 됐어요. 오, 되게 약간 설레고 좀 즐겁거든요, 이제. 이 그래서 방송이? 네. 방송하는 내가. 그래서 막 그 댓글도 막 달린 거 보면은 막 기사 잘 쓴다 이런 얘기 들어도 별로 그냥 감흥도 없는데 누가 방송 재밌다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그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약간 그 예능인의 심정을 좀 느낀다고 할까? 맞아요. 저도 최근에 이 방송을 들었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주로 제 지인들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네. 패친들이 이제 듣는 건데 지난 회에서 그 영화 제가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추천했잖아요. 네. 네, 그거 감독님이 오. 이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유명인이 막 들어줬네. 근데 김여란 기자의 실수 덕분에 알게 됐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김여란 기자가 영화 제목을 조금 틀리게 사고 같은 걸 내야 되나? 그렇죠. 사고 석고대제 사고 중재위에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듣고서는 감독님이 정말 죄송해요. 네. 제목이 틀렸다고 그 영화 홍보사에 전화를 해서 알려주셨나 봐요. 그래서 팀장님이 감독님이 들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뻐하며 또 감독님께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들었다며 좋은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좋은 얘기 해줘서? 네, 근데 제가 그걸 다시 들었는데 좀 너무 방정 떨어가지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럴 게 뭐가 있어요. 너무 네. 기뻐서 이제 감독님이 채식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7월에 베트남 식당이 없어지기 전에 그 채식 식당이 있대요. 콩고기 파는? 콩고기는 아니고 베트남 음식 하는. 그래서 거기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역시 이해의 오지랖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는 또 오늘 달린 댓글 중에 뭐지? 되게 우리 보고 우리들 남친은 좋겠다고 한 댓글이 하나 있었잖아요. 김여란이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남친한테 얘기했더니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자작극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남친도 뿌듯했겠어요. 그래서 막 자기는 복을 많이 받았다면서 복사진을 자꾸 보내더라고요. 네.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대. 맞아요. 팟캐스트. 오늘 다운스 보니까 완전 많이 듣더라고요. 네. 순위가 500위까지 겨우 올라간 걸 봤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우리는 어떤 홍보도 안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 사연에 혜인 씨가 얘기해 주시죠. 고 씨의 사연입니다. 진짜 이 과장 때문에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네. 오늘도 아침부터 짜증 만빵이다 유유. 30세 회사원 고 씨에게는 매일 아침 무난 인사 대신 짜증 가득 섞인 카톡이 날아온다. 친구 이 씨로부터 온 것이다. 지난해 취업 보객기에 성공한 이 씨는 한동안 행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요즘은 회사 일도 연애도 잘 풀리지 않는지 일상이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씨는 카톡을 통해 짜증 가득한 일상을 고 씨에게 소상히 보고한다. 팀장이 출근하자마자 일 시키네. 팀장 말투 왜 이렇게 짜증나냐. 듣기 싫네. 협력업체는 바쁜데 왜 자꾸 징징대. 등 불평 가득한 메시지가 고 씨의 카톡창을 순식간에 채운다. 평소 웬만한 것들은 무던하게 넘기는 고 씨에게 이 씨의 카톡은 너무나 큰 스트레스다. 카톡 내용이 별로 공감이 안 돼 듣기 싫은데 이 씨는 하루에만 100여 개가 넘게 메시지를 보낸다. 오랫동안 답을 보내지 않으면서 무시하거나 대충 대답하면 너 지금 되게 바쁜가 보다. 답이 없네. 와 같이 답변을 요구하는 카톡을 보내서 신경 쓰이게 한다. 듣기만 했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처음엔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든가 보다 하며 이해해주려 했는데 이제는 짜증도 난다. 대화는 함께하는 것인데 고씨 안부는 형식적으로만 물으며 자기 힘든 얘기만 들어달라고 한다. 때론 이 씨가 고씨를 감정의 하수구나 욕바지로 쓰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 울컥한다. 하지만 명색이 친구인데 너 나한테 카톡 좀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냥 이참에 카톡을 탈퇴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든다. 참 착하네요, 고씨가. 나갔네. 왜 이혜인 씨랑 닮은 것 같아요. 경험담인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아, 물론 저도 이런 일을 매우 많이 경험하지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일인의 사연이기도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 팟캐 사연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똑같은 이런 패턴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다니까 또 다른 친구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 우리 동기가 또 네. 한 명이 자기도 이거 뭔지 안다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겪어본 적은 없는데 네, 혜인이는 네, 좀 많죠. 엄청 많죠. 저는 호그킹이니까.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냥 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장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씌워서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역시 김여라는. 근데 이거를 할 수 없는 성격이 있고 저는 대다수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걸 바로바로 답장을 보내고 이런 네. 건 아닌데 무턱대고 씹기는 조금 애매한. 왜냐면은 이 사연에서도 그렇고 완전 남도 아니고 좀 제법 친한 사이잖아요. 이 사연에서는 그리고 엄청 친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애매하게 친한. 그리고 좀 이런 사람들은 보통 씹어서 기분 나쁘게 하고 막 그래도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막 하루 종일 답장 안 하다가 저녁에 네. 막 진짜 형식적으로 답장하고 이래도 또 막 이렇게 아 그래요? 쭉 10개가 와요. 막 기다렸다는 듯이. 아 무서워. 그런 식으로 끈질기게 보내서 이거를 끊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사연 보면 막 답이 없네 막 이런 거 계속 너는 노골적으로. 거기서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아 물론 제가 뭐 때릴 생각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 제 친구도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도 누가 답을 하면 그걸 빨리 답장 안 하면 못 견디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보낸 사람이 기다릴 생각하면 그게 싫대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그 생각을 왜 하는지. 아니 네. 저도 그러니까 남이 제 카톡 씹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남의 카톡을 오래 씹으면 막 신경을 써요. 아 진짜요? 저는 누가 내 거 씹는 건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대화를 보통 진짜 하는 대화처럼 꼭 종결하려고 하거든요. 네. 계속 카톡을 보내서 빨리 하던 얘기를 털고 안녕 이렇게 하고 싶은 진정한 거예요. 종결은 그냥 안 보내면 되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어쨌든 우리가 카톡으로 서로에게 고민 얘기하고 넋두리는 다 하잖아요. 저도 맞아요. 친구 한 명이 회사 생활 되게 힘들어해서 옛날부터 카톡으로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 네. 우리도 진짜 엄청나게 카톡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동기방이 진짜 하수구잖아요. 그렇죠. 김연아 씨가 맨날 하수구방 정신병동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넋두리 짜증나는 일들 막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없으면 되게 회사 생활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네. 우리 모 동기는 네. 아우 더워 바지 끼는 거 입고 와서 바지에 땀 찼어 이런 거 막 보내잖아요. 그럼 막 진짜 쓸데없는 카톡 아무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반하지 않는 거. 네. 걔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그쵸. 거고. 뭐 떡볶이 먹었는데 속 쓰려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그렇지 우리도 카톡을 많이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넋두리 많이 하고 불평 얘기하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연이랑 우리들의 경우가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런 거 하면 즐겁잖아요. 서로 얘기 들어주고 네. 말하는 게 이게 다른 건 확실히 친분이 되게 강하게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남의 어떤 불평과 힘든 일을 들어준다는 게 사실 간단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동기들 사실 저는 뭐 동기를 친하다기보다는 서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친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선한 느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누가 욕하면 되게 달려들어 다 같이 막 맞아. 되게 잘 들어주고 또 맞아. 내 얘기도 남의 얘기 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고씨처럼
지금 아니 팀장이 출근하자마자 일 시킨다고 그럼 출근하자마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네. 팀장이 출근하자마자 일 시키네 이런 카톡 같은 거 할 일도 없지만 누가 올렸다 그러면은 그러면 너는 그런 놀러 회사 회사 아니야? 일하러 오지 막 그러거나 네. 아니면 미안한데 뭐라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투덜대는 거야 뭐 이런 네. 식으로 그죠? 얘기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면 되게 뭐라고 하니까 또 음. 그거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친해서 투덜대는 걸 즐겁고 편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이 그리고 나도 투덜댈 수 있는 사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둘 다 애매하게 친한데 지금 이 씨만 고 씨를 정말 감정의 하수구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네. 민폐 수준으로 지금 거의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카톡을 통해. 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힘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을 미주알 그렇죠. 고주알 생중계하듯이 아니, 얘기를 잘 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게 왜 불만인지. 그러니까 좀 사실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숙이고 아니 좀 삭히고 맞아. 삭히고. 안에서 좀 숙성을 시킨 다음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에휴. 그래서 저는 이제 여튼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이 없었잖아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 이럴 때는 사실. 그죠? 아 도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이제 옛날에는 이 정도로 안 친한 애들을 그냥 투덜대면 안 보면 그만이거나 네. 뭐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인데 카톡 메시지 때문에 이런 상황이 훨씬 많아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네요. 카톡 전에는 이런 획기적인 게 없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핸드폰이건 컴퓨터건 언제든 무언가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에 대고 생각날 때마다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김연아 씨 얘기한 것처럼 숙성을 안 시키고. 네. 저도 카톡에 되게 의존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뭔가 괴로울 때 그걸 순간 진짜 괴로울 때 막 그걸 순간 얘기하면 되게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약간 스스로 아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얘기했지 하는 그런 마음에 스스로를 객관시키면 이제 좀 이렇게 덜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맞아. 저는 또 카톡 없을 때는 저희 또 혜인 씨나 MSN이나 페이스북 얘기하고 저는 이런 게 SNS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저는 스마트폰 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갖고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되게 네. 즐거웠죠. 처음에 김여란 기자가 입사했을 때는 투지폰인가? 네. 그걸 쓰면서 엄청 답답하게 막 고집하고 자기는 이게 좋다고 그래서 네. 동기방에 있는 공지도 항상 따로 날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소수자를 배려해야죠. 근데 이제 부서를 옮기고 도저히 이제 카톡을 안 할 수 없게 됐잖아요. 사회부로 옮기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고서는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어 하다 얼마 안 지나서 엄청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맞아, 약간 신세계였어. 우리 방은 정신병동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아무 말이나 다 하고 막 거의 이 씨보다 훨씬 심했어요. 아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맨날 막 고양이 사진 이런 거 올리고. 그거는 저가 아니라 다른 애가 더한 거죠. 아, 그렇죠. 어쨌든 뭐 네. 즐거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게 되게 즐거움이거든요. 우리 동기방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처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즐겁게 잘 쓰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도를 잘 지키지 못하면은 이 씨처럼 엄청나게 파괴적인 수단으로만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기 카톡 조절을 잘 못하니까 자기 인간관계를 결국 ඝ아먹는 거잖아요. 고 씨한테 그러니까 짜증을 확 나게 해서. 그런 판단이 스스로 안 될까 그게 좀 궁금해요. 우리는 막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더 싫어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맞아. 그 하라고 해도 또 되게 그 말하는 자체가 되게 피곤하잖아요. 또 스스로 맞아. 하면서 더 화를 키우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저는 보기에 결국 카톡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인간관계에도 좀 미숙한 사람이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씨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존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싫은 얘기만 계속하면 남도 지친다는 걸 알잖아요. 좀 왜냐하면 겪었을 때 아니까 그걸.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자기 그 서러움을 위로받고 싶은 것만 커서. 나 뭐 진짜 서러우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별로 서러운 일도 아니고. 정말 힘들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뭐 출근하자마자 일 시키네 이런 것들, 뭐 말투 듣기 싫네 이런 거는 듣는 사람이 딱 듣자마자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도 막 힘든 거 막 얘기하고 싶을 때 약간 좀 미안함을 느끼면서 말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좀 친분 관계가 있거나 뭐 이렇게 친한 사람한테만 얘기할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고. 맞아. 그리고 이렇게까지 막 사연자처럼 하려면은 배프도 안 되고 아무한테도 이럴 수 없어요. 저
막 제 친구도 되게 힘들어서 되게 하소연을 많이 하고 막 그랬고 저는 그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느껴지면 잘 들어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뭐 굳이 그렇게 힘들 이유가 없어 보이면 되게 그냥 좀 딱 잘라 얘기하도 많이 있거든요. 또 일침을 가하는 네, 저한테 너 진짜 화난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김연아 씨 엄청 잘하는 일침 가하는. 아까 올라오기 전에도 네? 제가 결혼 얘기하니까 미안한데 난 남의 결혼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일침을 맞아요. 가하더라고. 되게 약간 남의 아까 말했지만 성생활 듣는 기분이어서 이렇게 막 자세한 얘기 알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바로 인정하고 다른 애한테 네. 그럼 너에게 개톡할게. 김연아 씨 아닌 다른 애한테 개톡한다고. 여튼 이런 식으로 일침을 가한다는 거죠. 김연아 씨는. 네. 그 사실 그게 안 해보면 어렵게 느껴지면 하면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이게 서로 왜냐하면 내가 얘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뭐 앞뒤 맥락으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사연의 이 씨가 그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이거는 좀 병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체 이렇게 카톡을 하면 대체 일은 언제 하는지. 일을 안 하는 거죠.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니까 안 하는데 대체 무슨 불만이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이런 이 씨 같은 친구 얘기를, 그러니까 저의 친구가 이런 이 씨 같은 애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이 사연자 말고 또. 네. 근데 걔가 하루 종일 카톡만 하는 거예요. 회사원인데? 네, 회사원인데.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카톡을 씹고 네. 그 자기들끼리만 모였을 때 그 사람을 카톡 요정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카톡 요정한테 또 메시지 왔다. 그럴 정도로. 참 안쓰럽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바에는 대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막. 역시 김열한 대단해. 맞다. 카톡 그 얘기하는 거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저희 부서의 선임 기자 선배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지나갈 때 카톡 메시지창 닫지 않아도 된다. 저는 또 그렇게 딱히 엄청 의식하진 않는데 왜냐면은 카톡이 수다 떠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진짜로 취재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쵸, 맞아, 진짜. 요새는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카톡 요정이네. 근데 기사 쓸 건 다 쓰니까. 요정이야 김열한. 요정? 팅커벨? 네, 여튼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굳이 사연자까지 가지 않아도 저에게는 이런 사연자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캐릭터를 약간 알겠어요. 혜인 씨를 보니까 되게 남한테 나쁜 얘기 잘 안 하고 또 이렇게 처음 만나서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도 엄청 되게 잘 대해주고 친한 척 잘하잖아요. 진짜 친한 척 잘하죠. 네. 근데 뒤에서 딴 데 욕하고. 아니 뭐 다 그렇다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진짜 이상한 싫은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이 얘기하면서 이제 저에게 카톡을 진짜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보내는 진짜 친한 친구들이 오해할까 두려웠었는데 사실 그런 친구들은 이 사연 듣고 찔리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아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는 정말 이렇게 이 씨처럼 저와 아주 살짝 친분만 있고 카톡으로 미친 듯이 하소연을 한다거나 이렇게 쿡 찌르기를 하듯이 연락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친한 사람도 없고 뭐 진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김열아 씨는 그 친한 사람의 바운더리가 되게 좁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혜인 씨처럼 그렇게 막 개방돼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우리 둘을 약간 섞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 저 이게 한 절반 정도로 줄인 거예요. 그죠. 제가 많이 키웠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카톡으로 한 2년 전에 겪은 일이다. 대학교 때 수업을 같이 들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냥 수업 한 번 들은? 네. 근데 뭐 이제 무슨 어떤 과정에서 저는 그분한테 전화번호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됐을 수도 있죠. 팀플을 한다거나. 그래서 근데 그분이 8년 만에 번호도 저 번호도 없는데 카톡으로 안녕 잘 지내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걔가 누군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신기하다. 네,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뭐 나 결혼해 막 이렇게 소름. 오랜만이지 이런 것도 없고 모바일 청첩장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수업 이후로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전화한 적도 없고 뭐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고 그런데 전화한다고 그 결혼한다고 온 거예요. 단체 카톡 뭐 이런 건가?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안녕 혜인아 이거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6년 대학 졸업하고 안 봤으니까 5년 6년 이랬는데
막 또 결혼한다고 또 카톡이 온 거예요. 진짜 친하지 않아 저랑. 밥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혜인 씨의 오지랖과 상관없이 그렇게 약간 좀 무개념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씨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맞아. 근데 그리고 막 이씨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씨의 캐릭터를 진짜 잘 아는 게, 보통 그런 사람들은 안부를 묻고 바로 자기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저와 같은 네. 저의 수많은 호구 친구들이 엄청 공감을 하면서 맞아 이러는 거예요. 호구당이에요. 호구당? 호구당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당수는 뭐, 이혜인. 열하나 안녕, 혹은 뭐 열하나 점심 먹었어? 혹은 열하나 출근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네, 거. 뭐 궁금하지도 않은 거 물어보고. 네, 뭐 잘 지내지? 이런 거. 뭐 그다음에 그런 거 바로 보내고 시작하는 거야. 바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열하나 출근했어? 아, 나 누구 때문에 진짜 짜증나. 이런 거 있잖아. 나랑 본 지 1년 됐는데. 그리고 뭐 물음표 이런 거, 대답하기 싫으니까 물음표 이런 거 하나 보내요. 그러면 카톡이 10개가 와 있어요. 자기 얘기 힘든 걸 미주알 고주알 다 하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하다가 이제 다 끊기고 음. 개인샷까지 오고 막 이런 걸까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 언지를 준다고 하잖아요. 언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근데 미안 나 잠깐 회의인데 나중에 카톡할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걸 눈치채지 않나요? 아, 얘가 얘기하고 싫구나. 그래, 저는 근데 그 말로만으로 눈치 못 챌 수도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답장 안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한 6시간 있다가 저녁에 뭐 9시 10시쯤에 회의 끝났음? 이렇게 카톡이 와요. 그래서 막 또 이렇게 뭐 답장을 이렇게 1시간 있다 하잖아요. 나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정신없다. 뭔데? 이렇게 하면은 또 카톡이 10개가 와요. 아 진짜 신세계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가끔씩 정말 약간 뜬금없는 사람 카톡이 오면 일단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싫어요. 그런 거. 저랑 친하지 않는데 정말 네. 명확하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카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페북에서도 막 제가 철벽 치는 법을 잘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또 뭐 문제는 이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막 분명 한참 털어놓고 그래서 막 나름 이렇게 대응해서 막 얘기를 해주면 그 말 절대 안 듣잖아요. 맞아 진짜. 조언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고 나중에 똑같은 얘기 또 하기도 하고 뭐 저는 그렇게 겪어본 적은 없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차피 자기 얘기를 그냥 다 얘기하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딱히 뭐 상담을 한다거나 얘랑 대화를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얘기를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이들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약간 그게 또 바보인 게 그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냥 다 해소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결국에는 방법이 없죠. 김연아 씨처럼 씹으라고 한다거나. 그렇죠. 사실 제일 좋은 게 저는 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아예 씹지는 않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경우지만 좀 이렇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되게 뭐 몇 주 뒤에 카톡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되게 좋게 한 칸 말투는 친절하게 얘기하죠. 네. 역시 김연아.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씨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네. 요즘 이제 저의 수많은 또 호구 친구들과 함께 느낀 게 이제 보통은 사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 같은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는 게 싫은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원래 안 만나는 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 너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뭐 6년 만에 청첩장을 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적당히 친한 사람들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굴면 사이 나빠지거나 대화를 끊을 법도 한데 다들 좀 이렇게 적을 어디서든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은 뭐 내 편은 안 만들어도 적은 만들지 마라 이런 챕터들도 막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경도된 적이 있었어요. 막 맞아. 말처럼 하도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또 기자 되고 나서도 되게 이 사람 저 사람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잘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피곤하고 굳이 뭐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그렇게 업무에 엄청난 막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도 최근에 너무너무 가기 싫은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인맥 욕심 때문에 갔어요 또. 근데 여기서의 인맥이란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거의 오지라퍼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좀 그렇죠. 직업적 특성이 필요한 있잖아요. 것들이 있죠. 저도 이번 주 수요일 되게 마감 때문에 바쁜 날인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즐거웠지만 뭐 음. 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전 정말 가기 싫은 자리였거든요. 여기는. 근데 가서 역시나 너무 기분이 더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이거 거기 간 사람이 들으면 어떡해? 들어도 돼. 이제 그 아, 사람들은 그래요? 이 호구킹인 나조차도 이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아, 진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 궁금하네. 그뭐 요약을 하자면 거기 네. 모인 사람들이 되게 어르신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있었는데. 네, 되게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이 되게 착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버릇없는 걸 다 받아주니까 무슨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기어오르면서 너무 버릇없게 구는 거예요. 근데 저 그런 것도 못 참거든요. 저 호구고 또 막 그러니까 그런 건 저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제가 다 분하고 기분이 너무 더러운 그러니까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거 보고 되게 뭔가 진심 없이 막 그러고 하고 나면 되게 네. 두고두고 기분 안 좋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 저는 그런 자리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티를 낸다거나 그러는데 또 막 약간 그러기 애매한 자리여가지고 그냥 왔는데 일주일 동안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인명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맞아요. 이 고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때문에 자기가 어쨌든 피곤한 거잖아요. 힘들고 그러면 자기를 더 중시해야지. 뭐 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게 뭐 언제 써먹는다고.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고 씨를 위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이제까지 되게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그렇죠. 같은데 한 번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저한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되게 건건마다 시비 걸고 싶고 스트레스 풀 데도 없는데 얘가 와서 뭐 출근하자마자 일 시키네 이러면은 회사는 원래 일이 많은데야. 그러면 회사 왜 다니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뭐냐 또 뭐 팀장 말투 왜 짜증나 듣기 싫네 그러면은 그럼 네가 팀장 하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역시 대단해. 협력업체 바쁜데 왜 징징대냐고 하면은 지금 네가 하는 게 징징대는 거라고 하고 나로서 상상도 못할 것들을 저는 근데 대단해. 이렇게 애매한 관계고 이렇게 날 괴롭히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야 김여랑 같은 애들은 인생에 그러니까 세상에 몇 명 없기 때문에 저는 진짜 존재하는 고씨들을 위해 해결책을 아유 이거 뭐야?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그렇게 분명하게 나빠지는 건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연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차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톡 차단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저는 그게 더 약간 이상하게 느껴져요. 일단 예. 이 그 빨간 알림 메시지가 뜨면은 그거를 빨리 확인하고 뭔가 대화를 종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요? 대화를 종결하고 그냥 싶어요. 놔두면 되잖아. 안돼 확인하고 뭐 나 바빠서 이만 이런 식으로도 종결하고 싶으니까 그런 인간들을 이렇게 바운더리가 겹치지 않는다 보면은 저는 차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 뭐 나 카톡 탈퇴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거 들키면 어떡해? 들키면 뭐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여튼 차단을 하고 사실 차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는 사실 씹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지도 않고 창을 나가버려요. 정말 싫은 사람은. 그러니까 1대1 대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아예 나가버리면 딱히 네가 보는 부담도 안 생기고 네. 그냥 보면은 뭔가 답하고 싶거든요. 편하게 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되게 시달렸었어요. 한번 취재원으로서 만났는데 저한테 온갖 인생사 얘기를 다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한 사람 당연히 아니었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취재원으로 만나면 좀 기자 대 취재원을 만났을 때 그냥 대등한 입장이지. 뭐 제가 그렇게 뭐 을이라거나, 그러니까 기자가 을인 입장에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친한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건 되게 오래 시간이 걸려야 네. 되는 거고. 밥 한 번 먹었는데 막 자기 정말 뭐 실험부터 뭐 자기 고민에 뭐 월급을 다 까고 막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근데 제가 혜인 씨를 아는데 혜인 씨는 되게 사람 말에 공감한 제스처 잘하잖아요. 그렇죠. 친한 척. 항상 호응 잘하고. 많이 웃고.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그런 거야. 그래서 저한테 끈끈이 주걱처럼. 여자분이었는데 술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를. 언니 막 그러면서 그래서 카톡으로.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카톡을 내가 이렇게 많이 씹었는데 언니라고 부르다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카톡이 오면은 그냥 무조건 나가버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몇 번이 왔냐면 놀라지 마세요. 1년에 걸쳐 5번의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제가 맨날 씹었는데도. 혜인 씨가 답장 안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없고 그냥 항상 잘 지내세요? 아유. 그러면서 자기 근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무섭지 않아요? 단체 카톡인가?
그 심리가 잘 모르겠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차단을 하거나 차단을 못 한다면 무조건 창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한 이런 짓을 20번 해야지 이분이 더 이상은 안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 뭐 이 씨한테 이 씨랑 저는 그냥 관계 끊기를 추천하고요. 네. 맞아, 사실 김연아의 네. 답이 명확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막 무섭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죠.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또 쉽습니다. 네. 이주의 책과 영화 미지의 세계. 김연아 씨가 오늘 고 씨를 위한 네.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책이 아니라 웹툰을 가져왔어요. 오. 네. 그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하는 네. 그 이자혜 씨의 미지의 세계. 알죠. 네, 혜인 씨도 보고 있죠. 네. 음. 혜인이 멘트 할 차례. 제가 장 문자를 네. 봤어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네. 아니, 저희 동기 하나가 이거를 막 엄청 극찬하고 오버하면서 맞아요. 카미의 이방인하고 다자요사무 인간 실격에 비견할 만한 충격을 받았다며 호들갑을 막 떨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 들었을 때는 무슨 개호가 이랬는데 근데 저는 보고 나니까 과장은 아니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엄청 불편하고 불쾌하고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이 뭐 간단히 말할 수는 없는데 뭐 조미지란 여대생이 주인공의 일상 에피소드 웹툰이에요. 네, 19세. 네, 19금이고요. 맞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게이, 야설, 야동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잘생긴 남자 대놓고 좋아하고 또 보통 트위터로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것 같고 이제 문화예술 관심 많고 이런데 또 중요한 건 집이 되게 가난하고 소심하고 막 이래요. 못생기고. 아 맞아요. 그게 되게 진짜 못생겼잖아요. 마르고 못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엄청 못생기게 그리기도 했죠. 예. 사실 이게 그런 어떤 열등감과 빈부격차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또 문화 자본에 대한 열망이 되게 막 엄청 강하고 이런 게 약간 주된 뭐 포인트죠. 네. 저도 이제 동기들 몇이 아주 막 극찬을 해서 봤는데 5화 정도까지 보다가 또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 이 정신세계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저도 상당히 마이너라 그렇죠. 생각했는데 이 벽을 건너뛰기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이 이렇게 못생긴 만한 처음 봐요. 이말년 네. 이런 것도 정감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웹툰의 훌륭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이런 미친 정신세계 막 이러다가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뭐 없는 특수한 그게 아니라 되게 사람 깊숙이 진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욕망과 열등감, 뭐 비관한 우울함, 뭐 이런 허위의식, 막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되게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여대생 입장에서 사실 저희도 기자하면서 웬만한 거 다 볼 거 봤잖아요. 네, 이런 저런 그쵸. 거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되게 충격과 괴로움이 드는 거면 진짜 네. 맞아. 사실 보다 보면 또 재밌는 점이 많아요. 이게 뭐 괴롭고 우울한 것만이 아니라 되게 재밌어요. 고 씨가 이 만화를 왜 맞아요. 말하는 건지. 그렇죠. 칭찬하느라 내용 설명을 못했는데 이게 보면 에피소드 중에 이제 미지가 자기 주변 사람 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 물론 속으로 혼자 하는 거죠. 또 막 되게 예술 종자라고 막 하면서 막 그런 힙스터들 되게 욕하고 되게 이상한 애들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면 꼭 그런 애들이 자기가 어울리고 엮여요. 맞아. 되게 호구 캐릭터. 예. 근데 그 사실 미지가 되게 호구고 착하고 거절을 못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집안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또 부모한테 되게 잘하고 호구 어떻게 막 그렇죠. 저 아직 조금밖에 안 봐서 모르긴 한데, 그러니까 뭐 호구 같은 느낌이 들긴 하고 욕을 잘한다는 거 알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미즈는 가난하니까 시험 잘 봐서 장학금 타야 하는 애예요. 근데 시험 전날에 어떤 친구가 자기 힘들고 막 사는 괴롭다고 막 징징징징 거려요. 네네. 근데 걔는 이쁘고 돈 많고 사실 아쉬울 게 없어 보여요. 근데 미지가 없는 거 다 가진 애가 맨날 죽고 싶다고 하고 막 자살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얘는 미지를 좀 동경하고 의존하는 그러면서 진짜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내는데 미지는 속으로 엄청 욕하는데 티를 못 내고 얘가 왜 이렇게 웃기지? 제가 사연 들으면서 왜 웃었냐면 네. 제가 이런 똑같은 일을 당했거든요. 역시 나는 진짜 지금은 진짜 일취월장했는데 정말 호구킹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엄청 찌질한 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찌질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맞은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자기가 정말 집단 린치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포장해서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쌍피였고 그리고 너무 이면을 보니까 너무 찌질했더라고요. 근데 걔가 막 저 미적분학 있지도 않아. 미적분학 시험 전날에 공부하기 싫어서 네이톤을 하고 있는데 걔가 막 나 맞았다. 진짜 분하다 자살하고 싶다. 막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걱정하면서 밤을 새워서 네이톤을 해주고 미적분학을 망쳐가지고 재수강을 했어요. 완전 미지의 화신이네. 아 진짜 제 이 소름 돋았어. 이 시험 이거 딱 들으면서. 이자애를 아는 사이 아니야 너? 네. 미지 똑같아요. 되게 엄청 싫어하는데 혹시 죽을까봐 엄청 걱정해서 챙기거든요. 네. 근데 바로 또 암울한. 네, 근데 그럼. 사실 이 친구가 나중에 친적으로 자살을 해요. 웹툰 안에서. 네. 그래서 미지가 죽는 얘기가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워낙 약간 부조리 코믹극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지가 엄청 죄스러워하죠.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 하면서 그렇죠, 울고 그렇죠. 막 이러는데 상가에서 사람들이 미지를 보면서 되게 이상하게 막 째려보고 막 이래요. 네. 되게 알고 보니까 얘가 미지한테 그렇게 엉기더니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욕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미지 때문에 얘가 죽었다는 식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죽은 사람도 악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남한테 의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감정 자체가 되게 건강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엮여서 뭘 어떻게 해주려고 해봤자 사실 남는 것도 무의미하다 뭐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짜 맞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을 다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일단 받아줘서 더 좋은 관계가 있고 그런 것 같고 미지의 경우나 뭐 저의 경우나 자기를 일단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 그래서 뭐 근데 이 웹툰은 정말 너무 못생기고 미지가 근데 불편하고 또 불쾌하지만 보면서 이제 고씨가 저도 약간 치유되는 느낌이 드는데 미지의 얘기를 듣고 이걸 보면서 좀 더 단단해졌으면 맞아요. 하는. 어쨌든 이게 뭐 소개한 건 되게 일부 에피소드인데 진짜 내가 새로운 세계를 원한다 그런 사람들 진짜 강추하는 작품인데요. 네. 제가 문학 담당하면서 1년간 본 어떤 작품도 이런 불편함을 준 적은 없었어요. 진짜 불편해요, 진짜. 사실 그러면 진짜 예술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림도 그냥 웹툰이 아니라 뭔가 저는 잘 모르지만 봐도 이건 진짜 예술이다, 미술이다 이런 느낌이 맞아. 들어요. 네. 그 못생겼지만 진짜 미술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웹툰인데. 막 되게 이런저런 뭐 좋은 점들이 있는 작품입니다. 네. 네. 이해의 세계. 그러네 재밌겠다. 후구 세계. 나 진짜 이 시험 얘기는 너무 공감 간다. 전 이런 일 요즘에 진짜 많이 당해요. 전 호구 일화를 말하라고 하면은 거의 하루에 한두 개씩 꼭 있거든요. 알죠?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호구 특집 한번 하죠. 진짜 제가 그 호구킹들 고씨의 사연을 네. 제 주변에도 호구 친구들 진짜 많아가지고 한번 모실까요? 스튜디오 같이 정말 모셔가지고. 엄청 진짜 제 주변에 저랑 제일 친한 애가 호구킹이에요. 아 너보다 더 킹이야? 호구킹이에요. 걔는 근데 저랑 좀 다른 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해서 야 호구 짓을 그냥 나 호구니까 하자. 호구 짓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부처 같은 그 마음가짐 얻은 애가 있거든요. 근데 혜인 너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했던 게 너는 나쁜 애니까 나쁜 대로 살아라. 이거죠. 그렇죠. 저는 뒤에 와서 김연아에게 맨날 힘들기 때문에 맞아. 다들 뭐 미지의 세계를 보고 평안 찾으시길 나의 네. 친구이요. 오늘 또 즐겁게 했네요. 네, 뭐 방송하기 전에 제가 배가 엄청 고팠는데 지금 안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그렇지만 밥 먹을 거죠. 네. 네. 오늘 방송도 즐거웠습니다. 네, 저의 또 어떤 약간의 치유가 되는 방송이네요. 네, 혜인 씨를 제가 잘 기르는 느낌? 그럼 이게 한 100회쯤 하고 나면 저 어마어마한 나쁜 애가 되어 있겠네요. 김연아처럼. 저는 되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순하다는 얘기 많이 네. 들어요 요새. 목소리 때문에. 아닌데. 네, 그럼 또,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